네, 우리 문제 보시면요. 1번이 정답률이 낮았던 정답률 낮았던 10문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1번에 정답률이 1번도 정답률이 낮았는데 3번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3번 하신 분들이. 3번 하신 분들은요. 국어를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그래요? 국어 보세요. 리을해 보세요. 보세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개월이야 영업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6개월이 할 수 있다는 게 명백하잖아요. 7개월 안 되잖아. 그런데 7개월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다툼의 여지가 없다. 명백히 6개월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9개월, 10개월 하면 이건 명백한 하자죠. 그래서 리을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1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있죠. 그래 맹구도 된다. 이 시험이 맹구도 되는 시험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사유라고요?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죠. 네. 자,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입지 선정 위원회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다른 기관에 뭔가 권한 없는 기관이 했었을 때 무효도 될 수 있고 취소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 입지 선정 위원회는 무슨 기관이라 그랬죠?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죠. 의결기관. 의사결정기관이 바로 이른바 의결기관이거든요. 의결기관에 의결이 없으면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 무효.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디귿 보십시오. 디귿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디귿은 중요합니다. 디귿에 보시면 네, 플레이님 환경영향평가랑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는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면 무효가 돼요. 그러나 그거 말고는 이제 이른바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죠? 취소 사유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만 무효입니다. 플레이님. 그 다음에 디귿은요.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이게 우리 줄여서 예타라 그러죠. 예타. 지금도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비타당성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공항을 짓습니다. 공항을 짓는다 그러면 공항을 건설했었을 때 이게 과연 수익성은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공항 건설비는 뭐 1조가 들었는데 수익성은 뭐 한 달 해봐야 1년에 뭐 1억, 2억. 큰일 나죠.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짜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요. 예비 타당성 조사, 미리 타당성 조사를 들어갑니다. 미리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타인데 이걸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짠 거예요. 그럼 이건 예산 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예산은 여러분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는가 하면 12월 2일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30일 전까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예산 잘못 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 집행하는 처분 전부 다 위법하냐?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데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거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네, 홍기님 또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2번 문제네요. 2번 문제도 많이 틀리셨네요. 2번 문제 보시면 1번에요. 이게 원래 위헌 결정이 있으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인정이 되죠. 자, 여러분 조문으로 봅시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법률이 위헌 결정나면 그 법률은 언제부터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래를 향하여 없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잘못된 법률 때문에 그동안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법률이 위헌 결정나면 그 법률은 소급화의 효력을 잃도록 우리 판례가 예외를 되게 넓게 인정을 해요. 근데 예외를 넓게 인정을 하는데 예외를 너무 넓게 인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0년 전에 것부터 다 뒤엎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깨지죠. 그래서 어떻게? 법적 안정성, 개인의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급표를 널리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소급표가 제한됩니다. 소급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죠? 내자로 뭐가 있습니까? 불가정력이죠. 불가정력. 네, 맞습니다.
불가정이익이죠. 그래서 불가정이익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소급표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1번이거든요. 여기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이게 굉장히 가벼운 범죄예요.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공무원이 교통사고 냈다 그래서 무조건 퇴직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법률이 위헌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법률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를 인정을 하면 이 법률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에 있어서 퇴직된 사람들이 전부 다 복직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무려 1,300명이에요. 1,300명이 한꺼번에 복직을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소급표가 제한된다는 게 그 뜻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2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것도 딱 한 번 서울시 구급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뭐가 나왔는가 하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왜 하느냐. 매년 정부가 땅값을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각종의 세금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각종의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목상의 돈에 대해 수익이 생기면 어떤 세금이나 부담금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개발부담금이 땅에다가 막 건물을 짓다 보니까 땅값이 몇 배로 훌쩍 뛰어버려요. 그러면 투기성 건축이 행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투기성 건축을 통해 얻어들인 수익을 박탈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도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부과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하자 승계되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개발부담금 하자 승계됩니다. 하자 승계돼요. 요거를 서울시 구급에서 딱 한 번 물었습니다. 근데 이 판례 나름 의미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개발부담금 하자 승계됩니다. 하자 승계됩니다. 맞습니다. 네, 명님 맞습니다. 온도님 맞습니다. 하자 승계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공시지가를 다투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고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 결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몇 년째 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뒤에 행정청 자기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요. 다시 절차를 밟아서 3년 뒤에 95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다시 내립니다. 절차상의 흠이 있었으니까 다시 내립니다. 다시 내렸는데 그 금액이 똑같아요. 처음에 갑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1억이었는데 절차상에 문제 있는 3년 뒤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내린 개별 공시지가 결정도 1억이에요. 금액 같죠? 금액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3년 전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 그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는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해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적법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적법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돈 안 내고 소송 제기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돈 안 내고 소송 제기하고 있는 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 안 내고 소송 제기하는 꼴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가산금 내야 되죠. 맞습니다. 명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자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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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자, 보세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세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그래버리면 가산금 어마어마 내야 되겠죠. 그렇게 가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은요. 헷갈리고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맞습니다. 네, 명님 네, 역시 잘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자진 납부했다 그래서 하자 치유되는 건 아니죠. 자진 납부했다고 하자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내용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적용 친일 반민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처우 배제 결정 그거죠 그거. 네, 세 가지 중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제 자, 3번 문제 보시죠.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입니다. 3번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60% 되었습니다. 60%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다음 니은에 보시면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면 하자가 승계되죠. 바로 뭡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과 가시처분은 별개예요. 여러분, 하자 승계는 안 되는 게 더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처분이 두 개면 각각 다른 효과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면 처분 하나 하죠. 그러니까 원래 독립하여 별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자 승계는 안 돼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 결정 매년 땅값 매기는 거, 세금 부과처분, 세금 내라는 거 당연히 별개니까 하자 승계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개별 공시가 결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판례 나올 당시에는 집집마다 통보도 안 됐다 그랬죠. 그리고 통보되었더라도 일반인들은 이게 자기한테 불리할 게 적용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해요. 제 땅이 1,000만 원짜리 있었는데 정부 공인 10억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거 저기 신발 사러 갑니다. 옷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게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 나한테 날벼락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나중에 세금 나올 때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시지가를 다툰다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데 별개니까 무조건 하자 승계 그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당사자한테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거기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지. 차 사러 가겠지. 디귿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디귿은 뭡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한 제조사 청구에 대한 감액 조정에 대해 더 이상 그래서 그 판례 나오고 나서요. 이제는 개별 공시가 결정을 하면서는요. 이게 당신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투고 싶으면 다투세요라고는 말을 써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요? 그 제조사 청구 이 말이 들어간다 그랬죠. 제조사 청구. 제조사 청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별 공시가 결정을 다툰다는 게 기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대 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자 승계를 부정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행을 강요하는 게 아니죠. 잘했습니다. 제조 청구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고요. 리을은요? 여러분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일조 그러면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다치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못하는 데에 대한 또 급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근로자가 개인이 보험된다는 거는 참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산재보험이라 그래서 이제 고용주가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라 그래서 고용주가 드는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보험료는요. 잘 아시다시피 위험한 일에 종사할수록 보험료는 더 커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20대가 차를 살 때 자동차 보험 똑같은 차를 사도 20대가 사는 거랑 50대가 사는 거랑은 보험료가 달라요. 20대는 아무래도 여러분 이렇게 혈기에 위험한 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사고 날 가능성이 커져서 보험료가 더 셉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요. 똑같은 10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10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 하더라도요. 출판사를 하는 사업주랑 철강 제조회사를 하는 사업자 다르죠. 위험하잖아요. 철강 제조는. 그러니까 산재보험료가 더 세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뭐냐면 철강 유통업을 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요. 철강 유통업이 아니라 철강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야, 너 사업장 분류는 제조업이지 유통업 아니야라고 통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료 띱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재보험료에 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7번 문제네요. 7번 문제. 7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사업장의 종류 변경 결정이지. 그렇죠. 그렇죠. 처분이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그거지. 아니요. 틀린 거 10문제 해주십니다. 해주십니다. 아니, 틀린 거 10문제 해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틀린 거 10문제 해드릴 겁니다. 많이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1번에 보시면요. 이게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죠. 그래서 기본 계획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부 계획 그러면 구속적 계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상세 계획, 세부 계획이죠. 그럼 구속적 계획이 있는 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짤 때는요. 도시계획이
여러분 동네에 집만 있거나 동네 마트만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이 있으면 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도 있고 그 관공서 중에서는 경찰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상세계획으로서 여기는 마트가 들어선다. 판매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 했는데 계획이 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목욕탕 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수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은요? 그렇죠. 네, 도로로씨님 잘하셨네요. 권한행정청입니다. 권한행정청. 네, 맞습니다. 재현님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수빈님, 상세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권한행정청이죠. 그러면 권한행정청이 짰으면, 아니, 학교 짓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경찰서 짓기로 하면 변경되는 거죠. 맞습니다. 권한행정청. 그래, 맞습니다. 네, 권한행정청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권한 있는 행정청이 시장이 학교 짓기로 했다가 공원 짓기로 하면 계획 바뀌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계획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은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형량하자는 세 가지죠. 세 가지. 형량하자는요. 첫째, 형량의 혜택, 형량의 흠결, 그리고 오형량.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이것도 보시면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죠. 그럼 여러분 없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계획 결정을 했는데 내 땅은 도로구역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도로로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때는 권한이 없잖아요. 아니 도시계획 결정에 도로로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를 못 만들어요. 도로 만들 권한이 없는데 권한 없죠. 그럼 무효가 되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요. 1번은 여러분 그거지 그거. 1번은 왜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업 적정통보,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적정통보받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농지예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으면 본허가 신청권이 있거든요. 근데 본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당연히 처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그 땅이 농지입니다.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이제 농지라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안 나올 게 100%니까 이 사람이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한 거예요. 거부당했습니다. 여전히 농지죠. 그럼 얘는 본허가가 거부된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본허가 거부가 될 때는 그때는 신청권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시면요. 그렇죠. 입안 신청권이 있다 그랬죠. 입안 신청권은 있죠. 입안 이렇게 제한하는 입안이 제한입니다. 여기 공원 주세요, 지어주세요. 여기 학교 지어주세요. 여기 제한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은요. 그렇죠. 원래 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 변경 신청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3번이고요. 4번은요.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면 10번입니까? 네, 10번. 10번 문제 보시죠. 기억은요?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기억은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까? 그렇죠. 촉구, 요청 이런 것들은 다 행정지도죠. 행정지도니까 처분 아닙니다. 파도님 그렇게 정리를 그래서 하셔야죠. 그래서 저기 왜 대학 교육부 장관이 그 대학교 총장들에게 한 학칙 시정 요거는 공권력 행사. 그래서 사실 요구라고 했는데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 이거는 뭐였습니까? 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요. 사회상규, 이게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약속, 요 뜻입니다.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행은 사람 때리면 다 폭행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끼리 싸우고 있다. 또는 누군가가 누구를 막 때리고 있다. 그러면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애기 때리는 애를 멱살을 잡았다. 또는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그래도 이거는 폭행죄가 아닙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거니까. 정당한 행위거든요. 그러나 행정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도는요. 행정지도에 따를지 말지는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권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 들어가면
이건 여러분 이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토지거래 계약 신고에 관해서 공시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가 왔다 하더라도 아니요. 관행은 그거를 체크하면 안 됩니다. 체크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요. 위법한 관행이라기보다는 아니요. 행정지도가 있죠. 행정지도했다 했는데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행정지도에 따른 게 범죄가 되면요. 범죄 성립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디귿 보시면요. 합동행위는 여러분 그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예요. 원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 대표적인 게 그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를 뺏는다거나 이런 것들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다.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행정지도를 했더라도요. 예를 들어 아니 행정청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기 지금 뭐 예를 들어 구청 가서 일 보고 빨리 저 기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리 가는 역까지 빨리 가는 길입니까? 여기 무단횡단 하세요. 권유했습니다. 무단횡단했지? 당연히 범칙금 안 나올까? 나온다니까요.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청이 지도했잖아요. 지도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행정지도를 했더라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정당한 행위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경님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귿은요. 말씀드린 것 동일 방향 조합 설립이 되고요. 리을은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공법상, 사법상 계약 다 적용됩니다. 그게 리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13번입니까? 13번으로 보시면요. 네, 사전통지네요. 여러분, 사전통지는요. 우리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는 게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모든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그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리고는 어떻게 행정절차에 준하는 걸 절차를 거치는 것. 그게 바로 이른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데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죠. 직위해제. 맞습니다. 요미요미님 직위해제 보직해임 그거라 그랬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목님 잘하셨네요. 그거 말고는 다 행정절차법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임용 처분 취소도 행정절차법 적용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다들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그다음 2번에 보시면요. 수리처분이 있죠. 수리처분. 수리처분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수리처분의 상대방은 양도인과 양수인 둘 다예요. 양도인, 양수인 둘 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 양도인은 지위가 박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한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종전영업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전영업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낸다 그랬죠? 양수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틀리게 냅니다. 네, 그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 뭡니까?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세 가지. 첫째, 긴급한 경우. 두 번째, 재판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세 번째, 성질상 거치기 곤란한 경우. 그죠? 기억하셔야죠. 그게 3번이죠. 4번은 여러분, 우리 사전 통지할 때는요, 행정청이요. 너 12월 1일에 이런 처분이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알려주는 거. 그게 사전 통지 아닙니다. 사전 통지는 왜 하는 거라 그랬죠? 사전 통지는 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님. 소명기회, 해명기회를 주는 거예요. 해명기회를 주는 거니까 사전 통지를 할 때는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식품위생법 제 몇 조를 어겼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몇 조에 따라 무슨 처분을 할 거다. 그러니까 혹시나 네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 전에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해명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요. 사전 통지를 할 때는 처분의
내용, 처분의 근거,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는 뜻,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 의견 제출 기관까지 전부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행정 지도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 지도 방식은요? 그렇죠. 행정 처분 방식, 행정 지도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지도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 이런 걸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나오는 4번이 되겠죠. 협약은요. 협약은 공법상 계약도 될 수 있고 사법상 계약도 될 수 있습니다. 건포도님, 거부 처분은요. 사전 통지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있었나요가 아니라 거부 처분 자체는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됩니다. 복재성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전 통지도 그러니까 문서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행정지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엄격하게 해야지 행정 지도 방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지도 방식으로 했더라도 행정 지도로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권유를 했더라도요. 너 억울하면 언제까지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로 했더라도요. 행정 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는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그 내용이고요. 9번에 1번을 해달라고요? 9번에 1번이 뭐였죠? 9번에 1번요. 네, 네. 이거 방위산업청과 부품개발협약, 방위산업청과 부품개발협약. 요게 여러분, 이게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승현님 맞네요.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인데 부품 공급, 이게 사실상 법원에서 쟁점이 된 게 뭐냐 하면요.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품 공급 계약으로 들어가면 사법상 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기술 개발 계약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개발 계약으로 봐서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잘하시네요. 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번 하면 되죠? 14번 하면 됩니까? 네, 14번 보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천연기념물님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14번에 보시면 1번은 그렇죠. 1년입니다. 1년.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허가를 주면서 다 협약할 겁니다. 야, 너 혹시 나중에 걸리더라도 우리 청문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청문을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2번입니다. 옹기님,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청문 주재자가 청문 일시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청문을 바로 마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 기회를 주고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입니까?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청문회 못 갔다. 그러면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줘야 되죠. 그러나 과음했습니다. 이거는 기회 줄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습니다. 파도님, 잘하십니다. 한성용님 13번에 4번요. 네, 했는데요. 행정 지도 방식에 의한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전 통지를 할 때는요.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문서로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행정 지도 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행정청은요. 엄격한 형식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편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행정 지도 방식으로 야, 너 불만 있으면 의견 제출해 보지라고 권유하는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을 대체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최재민님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하자생기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번에 4번에 보시면 이게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할 때 적용되거든요. 행정청이 할 때 적용이 됩니다. 행정청이 할 때 적용이 되는데 추공원 건립추진협의회는 그냥 민간단체라 그랬죠. 민간단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까지 봤고, 이 18번입니까? 18번 보시죠. 18번 보시면요. 자, 이게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인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에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그 가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전학 권고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고 가해자가 피해 학생을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줬고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 2차 피해가 되겠죠. 2차 가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조례 같은 경우를 만들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위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어떨 때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정보공개 조례안은 뭐가 됩니까? 주민한테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죠.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요. 디귿에 이게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는요.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겁니까? 모든 정보가 다 대상이 됩니까? 아니요. 돈따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정관조례는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정관과 조례 뭐를 연상하셨는가 하면 돈따짐님 정관조례는 위임을 할 때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포괄위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례는요. 이건 강론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민은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한테 위임할 때는 무슨 위임 가능하다? 포괄위임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 모든 정보가 다 되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모든 정보 다 되니까 어떻게 자기와 이해관계 없어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요. 견책 처분을 받은 거예요. 징계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잘못도 안 저질렀는데 자기를 징계를 주더라. 징계위원이 아마 나한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위원들 명단 공개를 들어간 거예요. 명단 공개를 들어간 겁니다. 명단 공개, 정보 공개 청구 들어가니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아까 징계받았다 그랬죠.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송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 소송 2개 한 거예요.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는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먼저 난 겁니다.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 이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보 공개 거부가 이거는 정보 공개를 통해서 견책 처분을 다투려고 그랬는데 견책 처분에 대한 판결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요구한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는 자기가 이해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 공개는 이해관계를 안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른바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빈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구제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뭐 리얼은 뭐 특별한 거 없죠? 리얼은 없고요. 이제 남은 문제가 19번입니까? 네,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개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1번은요. 여러분 원래 돈 내야 되는 거는요. 다 상속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만 일신 전속적이죠. 그 1번은 그렇게 된 거고요. 2번은요. 아니 여러분 위반 행위가 없는데 무슨 시정을 어떻게 합니까? 위반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거겠죠.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업체들한테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 부품업체가 정부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돈을 다 바로 줬어요. 불법이 없죠. 시정할 게 없죠. 그게 여기 나오는 2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 이 3번은요. 이게 올해 국가직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하청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 올해 국가직 문제인데 이게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회사가요. 네, 버스 회사가 요금을 신고한 요금과 달리 요금을 비싸게 받거나 사실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있었으면 옛날에는요. 명절 이럴 때는 버스 가면요. 통로에 좌석 두고 돈 받고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미개한데 그래서 버스 회사가 신고한 요금과 다르게 받거나
교통사고를 내면요. 버스 회사에 대해서 6개월 이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1. 교통사고. 2. 운임, 허위 운임. 총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2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그리고 운임 이러면 6개월 이하 영업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 이 사람이 허위 운임 받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했으면 6개월 이하 영업 정지예요. 6개월 이하 영업 정지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6개월 이하 영업 정지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영업 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불리할 때 뭐를 합니까? 그때 하는 게 과징금이죠. 과징금. 과징금이죠. 그게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 아닙니까? 그 과징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운임 또 허위로 받고 교통사고도 냈으면 5천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거를 인지해 놓고는요.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운임 그 허위로 받았지? 5천만 원. 그리고 너 교통사고 냈지?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법의 취지랑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전부 다 인지를 했으면요. 과징금 액수는 딱 그 범위 내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행정청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낸 거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 모두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하나만 인지한 거예요. 4천만 원 부과했는데 근데 4천만 원 부과하고 나서요. 얘가 행정청이 뒤늦게 안 거예요. 얘 운임 또 잘못 받았다, 가짜로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두 인지했으면 5천만 원이죠. 따로따로 인지해도 5천만 원 한도 내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3번이 말이 어려운데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넷째 줄에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서 처분 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네, 그 뜻입니다. 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은요. 이게 우리 왜 신문이라든가 뉴스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을 늘 하잖아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그랬죠. 그죠? 다만 이게 공익을 위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불법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진실이 아니면요.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를 해서 방송국에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행정청 입장에 똑같아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명님, 네. 인님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답률 높았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아까 잠시 몇 번 더 해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효몽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10번의 이유는요? 돈 받고 신청할 때 돈 받고 신청해주는 판례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17번이요. 알겠습니다. 17번 보시죠. 17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 있죠. 그게 뭡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 그렇죠. 바로 이른바 개인 관련해서 비공개하는 거를 개인 식별형이 있고 프라이버시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프라이버시형을 본 겁니다. 1번 지문은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은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수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다가요. 지금 가장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와 농촌의 어떤 얼마나 8학군에 있어서 1등급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는 어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보 공개 청구가 되지만 수능 자료 일체 뭐를 정보 공개해 달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것이 2번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자료 일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3번에 보시면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법이거든요. 일반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일반법 특별법 관계인데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법률이 먼저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공개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게 정보공개법과 동급의 법률이어야 되고
정보 공개에 관해서 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돼 이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4번은요. 그렇죠. 그래도 보시면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권리 침해입니다. 권리 침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의 디귿은요. 절차하자죠. 절차하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사유라고요?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취소 사유죠. 네. 취소 사유가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한 문제만 더 받겠습니다. 몇 번? 잠시만요. 10번의 니은이 포인트요? 10번의 니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지금 보시면 행정 지도를 했죠. 행정 지도에 따랐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행정 지도에 따랐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 쓸 수. 아까 제가 교통신호까지 들었으니까 그거는 더 이제 안 하겠습니다. 4다시. 4번은요. 이게 뭐냐면 자, 4번에 2번 보십시오. 4번 2번 보시면 여러분 하자가 있죠. 하자 있죠.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를 보완해서 적법하게 만들면 그게 뭐라고요? 하자의 치유까지 아시겠죠?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가 있는 처분을 없애면 취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없애면 일부 취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적법하게 만들면 그게 이른바 하자의 치유입니다. 이번에 보면 도로 점용 허가도 필요 최소한도 이거 쳐야 되는데 이만큼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했다는 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는 자 예를 들어 이만큼의 도로 점용 허가를 줬다고 칩시다. 점용료를 100만 원 부과를 했으면 절반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550만 원을 깎은 겁니다. 50만 원을 깎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없앴다는 뜻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치유가 아니라 일부 취소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12번요? 아니 12번에 3번은요. 12번에 3번은 여러분 구두로 알렸잖아요. 말로 하면 무슨 사유라고요? 무효죠, 무효. 무효죠. 말로 하면 무효죠.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12번 문제는 6번에 3번요. 6번에 3번은 여러분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가 있으면요.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적정 통보도 처분이 되겠죠. 12번에 1번요. 잠시만요. 12번에 1번. 계속 지금 보게 되는 1번에 보시면 그렇죠. 이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이유 제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유 제시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상대방이 다툴지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합니다. 너 4월 1일 저녁 7시에 청소년이 누구누구에게 술 팔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처분한다. 이렇게 해야 나 4월 1일에 여행 갔는데 다투는 거고 그렇지 4월 1일에 팔았지 그럼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도 보십시오. 식품위생법 제 70조 1항에 근거해서 그럼 찾아보니까 식품위생법에 그런 조문이 있네 받아들이는 거고 식품위생법 70조가 그 내용 아니면 다투는 거예요. 근데요. 요게 이유제시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라 뭔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행정청이 도로교통법의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면 50조 요건을 못 갖추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법 자기가 도시계획법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라고 통보했는데 지가 도시계획법 20조에 따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조 요건을 못 갖추었나 알 수가 있는 거죠. 15번의 리을요. 네, 15번의 리을을 보시면 자, 처분청은요. 행정청은요. 청문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허가를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이거는 영업허가 내가 비록 청소년에게 술 팔았지만 영업허가 취소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영업 정지해 주세요. 그럼 영업 정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님 8번에 4번은 보세요.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은 보세요. 기본 계획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김동현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 자체가 구속력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죠. 네, 되셨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또 뭐 이 정도로 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이렇게 많이 틀린 문제 10문제랑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그 포인트 몇 문제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날씨 춥습니다.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우린 또 다음 주에 또 이 유튜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